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, 안녕하십니까, 박보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기업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요,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상조 정책실장은 과거 시민단체 시절 사실 그 삼성의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렸습니다. 이젠 정책실장이 됐는데요. 삼성그룹과의 관계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? 김상조 정책실장 분석 이규현 기자와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포스트 이규현 기자입니다.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 경청과 그리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좀 생각나는데 삼성그룹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까요? 김상조 정책실장이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바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채찍질보다는 조언과 논의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김상조 실장이 했던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.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인 신사업 이야기 적극적으로 좀 결정을 하고 이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. 네,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배구조든 사업구조든 책임 경영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경영 현안을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건 김상조 정책실장이 바라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. 김상조 정책실장은 계열사의 의사결정을 개별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요. 총수는 그룹의 방향을 알리고 외부와 소통하는 조정자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룹을 경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그 그룹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했던 얘기들을 쭉 보면요. 이재용 부회장에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조언을 했는데요. 듀얼 어프로치라는 방식으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한 적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미래전략실은 2016년에 해체됐고요. 그 후속으로 나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래서 아마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그 놀라운 일입니다. 사실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과거에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본부 그리고 미래전략실 여기에 굉장히 쓸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. 네,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대표적인 말인데요. 그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안 지고 불법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게 대표 사례입니다. 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은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결정하는 등 3세 경영인들이 윗세대와 확실히 다른 인식을 거쳤다고 본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. 그 이재용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얘기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김상조 실장은 이와 같은 흐름에 굉장히 좀 도움을 주고 그 대신 또 삼성이 과거 같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자발적 변화가 안착되기를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김상조 실장이 삼성그룹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? 김상조 실장이 예전엔 삼성그룹의 저승사자였지만 이제는 마중물에 가까운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가 이처럼 마중물로 경제정책의 기반을 좀 닦아놓으면 삼성이 펌프물처럼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내고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또 그 스스로 체질 개선도 해나갈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내놓은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결국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미래 먹거리 사업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로 볼 수 있겠죠? 그렇습니다.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이 기간 안에 삼성전자를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로 만들겠다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약속하기도 했고요.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앞으로 그
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때마침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명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원한다면 뭐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,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은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5대 그룹 총수와 뭐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. 기업과 소통하겠다는 것, 이걸 좀 먼저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말이죠.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총수들 만나고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말이죠.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,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CEO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하기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